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에서 반려견을 위한 질병 진단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한 스물넷, 26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재석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세 파트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제 선정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캡스톤의 기존 주제인 인공지능 의료 챗봇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 반려인이 정확한 의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위한 진료 챗봇을 발전시키기보단 증상 기반으로 반려동물 질병을 진단해주는 챗봇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한 프로젝트 목표는 반려견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을 기반으로 예상 질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단된 질병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품종, 나이, 성별 등 특정 조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반려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모델링 과정과 웹 개발 과정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개발 환경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로 영어로 구성된 11개 동물병원의 진료 데이터를 구글 트랜스 API를 이용해 번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단어의 어색한 번역을 검수하였고,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수의사 지식인 답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동물 의료 상담 카테고리의 답변 비중이 가장 높은 수의사 두 분의 질문 답변을 전부 크롤링하여 약 5,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한 스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교정하고 품종, 성별, 나이, 증상이 모두 존재하는 질문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에게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진단 결과 설명 데이터입니다. 건국대 동물병원과 같은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분류된 ICD 카테고리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질병 설명 및 흔하게 발생하는 품종, 성별에 대한 정보도 정리하여 자세한 진단 결과를 해당 데이터를 통해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챗봇 서비스의 플로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종, 나이, 성별, 증상을 순서대로 입력받습니다. 각각의 입력값이 DB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진단 질병을 예측하고 사용자에게 자세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이 DB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진행하는 유사도 검사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S버튼을 이용하여 인코딩을 한 후 DB 내의 모든 증상과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시처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를 입력받게 되면 유사도 검사를 통해 소변 내 이물질, 혈뇨, 질 분비물, 소변 검사 등의 비슷한 증상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챗봇을 통한 진단 중 핵심인 분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AutoML 기법인 파이캐럿을 사용하여 총 14개의 분류 모델에 대해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리치 분류 모델은 정확도, 정밀도, F1 스코어 등 총 6개의 성능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 분류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리치 모델에 대해 추가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한 결과 6개의 지표에서 모두 99% 이상의 스코어로 분류되어 있어서 검증 데이터로 테스트했을 때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제작된 챗봇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수의사 지식인 질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말티즈, 두살, 암컷, 소변 내 이물질을 입력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소변 내 이물질 증상의 경우 DB에 존재하여 별도의 유사 증상 출력 없이 바로 진단 카테고리를 출력하였습니다. 저희 챗봇과 수의사님의 답변 모두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비슷한 질병을 진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모델과 DB를 웹서비스로 구현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HTML, CSS, JS로 구현하였고 백엔드 및 서버는 플라스크로 구현하였습니다. 챗봇 서비스의 핵심인 봇과 사용자와의 대화 형식은 자바스크립트 내에 AJAX를 사용해
플라스크 서버와 통신하여 예외 처리된 사용자 인풋을 보내고 반환을 받는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현된 서비스는 파이썬 애니웨어를 통해 호스팅하였고 현재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을 시작하면 종을 입력받습니다. 오타가 나는 경우 오타를 수정하여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려견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는 경우 나이대를 선택하여 평균적인 나이를 입력합니다. 성별은 수컷, 암컷, 중성화, 모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증상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반려견의 증상을 입력하면 DB 내의 증상과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몇 가지 증상이 제시됩니다. 이 중 사용자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증상을 입력받으면 ICD 카테고리를 예측한 뒤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알려줍니다. 사용자는 제시된 질병이 궁금한 경우 질병명을 입력하면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발전 방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구상 중입니다. 첫째로, 질병의 구체화를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기존 데이터에 대해선 분류 성능, 유사도 검사 성능은 우수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질병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매 경우마다 질병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수의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해 데이터 및 질병 예측에 있어서 신빙성 확보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버트가 빠른 속도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서버보다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있는 호스팅 서버로의 변경을 생각 중입니다. 초기 결과물을 시연한 오늘 발표물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의사소통 챗봇을 기대해 주세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